안녕하세요. 고명환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날 대청소하는 날이라 대청소하고 무슨 책 읽을까 하다가 50에 읽는 순자를 아무데나 다시 펼쳐가지고 읽었는데요. 전에 한번 읽었던 건데 이게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한번 오늘 어디가 펼쳐지나 봤더니 181페이지가 펼쳐졌어요. 나의 말을 보물처럼 여기게 만들어라. 설득에 관한 말씀이에요. 순자님의 글이고 이거는 최종엽 작가님이 지으신 거예요. 말로 설득하려면 공손하며 엄숙하고 장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굳건하고 강한 의지로 소신을 지키고 비유를 들어가며 깨우쳐주고 조목조목 사리를 분별해 밝히고 온화한 태도로 인도하면서 뜻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나의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진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신묘히 여기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나에게 동조하게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명함을 내려둔 50의 중년에게는 더욱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조직에서의 구력만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죠? 이게 조직이나 대기업에 있을 때는 명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기업이든 어떤 조직에 있을 때는 내 직책이 50에는 높을 거니까 그 명함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또는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설득이 잘 될 수 있는데 이제 백수거나 명함이 없는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명함이 없는 삶을 옛날부터 꿈꿔왔었어요. 그 다음에 유니폼을 입지 않는 삶. 회사 때도 유니폼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족쇄처럼 느껴져서.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삶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편안한, 평온한 삶인 것 같아서. 근데 또 설득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설득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읽어드릴게요. 조직에서야 상사가 도와주고 부하가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파트로 매주를 만들어 오라고 해도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하 사원들의 노력 덕분에 설득할 수 있었지만 조직을 떠난 50 중년의 설득력은 그야말로 바닥을 칩니다. 수십 년째 한 집에 사는 배우자나 자식조차 내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기 어려운데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이 말 몇 마디로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가 폐를 지어 나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보는 보수를 트집잡고 보수는 진보를 트집잡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미덥지 않게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미덥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걱정하고 노인은 젊은이를 걱정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을 탓하고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을 탓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쓰는 사람을 탓하고 쓰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을 탓합니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시민을 탓하고 시민은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을 탓합니다.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 분명히 틀린 말과 행동을 하고도 기필코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뻔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너무 자주 보입니다. 자기들만의 정의를 내세우며 이것이 공공의 정의다 라고 우기는 고위 관료들이 등장하는 뉴스가 너무 자주 보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더 들으려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설득이 어려운 시대에 오해 없이 내 뜻을 전달하는 법.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설득은 어렵다는 걸 전제로 했고 근데 오해 없이 나의 뜻을 전달하는 거. 설득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전달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이 작가님, 순자 의견이나 이 작가님 의견을 들어보죠. 세상이 복잡해지고 일상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니 사람들은 건전한 뉴스를 멀리하고 선정적인 뉴스를 더 눈길을 줍니다. 바른 뉴스를 싫어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를 더 빨리 클릭합니다. 세상의 정보가 서서히 왜곡되어 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아차릴 겨를도 없이 아주 교묘하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인가? 이재명 의원이 무죄 선고일 날 무죄 선고가 있었고, 근데 그날 오후인가 정우성 어떤 여자 모델한테서 아들을 출산했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같은 날 일어난 뉴스잖아요. 근데 정우성의 아들을 낳은 그 여자분이 낳은 거는 올해 초인 것 같은데 왜 하필 또 그날 뉴스를 터뜨렸을까? 그런 것도 보면 사람들이 바른 뉴스보다는 자극적인 뉴스를 더 빨리 클릭하니까 왜 그렇게 큰 이슈가 같은 날 두 개를 터뜨리는지. 언론도 결국엔 장사꾼이잖아요. 광고를 팔아서 먹고 사니까. 그날도 재미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보니까. 바른 정보 제공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미디어에 세상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한 전국시대를 살았던 순자는 상대를 말로 설득하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대를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를 설득하려면 반드시 그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불손한 태도로는 시작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흐트러짐 없는 바른 태도로 설득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바른 태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상대의 말에 응대할 때 바르면서도 성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거는 아주 팩트죠. 그러니 설득할 때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상대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서 듣고 상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잘 선택해 말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내 의견을 주장할 때 조금 더 굳건하고 강하게 말해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에는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의지가 담기면 힘이 들어가고 당당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쉬운 비유를 들어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쉬운 비유를 들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상대가 혼란을 겪을 때 전후 좌우 사리를 밝혀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내 의견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자의 가르침처럼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여기고 진귀하게 여기며 귀중하게 여기고 신묘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항목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설득은 정성이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 7가지의 정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설득하려 든다면 누구라도 쉽게 설득당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설득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작년부터는 꼭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 꼭 설득을 해야만 할 것인가, 그냥 그 사람을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작년부터 들고 있어요.
누군가의 카톡 그 상태 메시지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 그래서 그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을 할 때 내 에너지에 그 큰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거를 하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도 아닐 것이며, 그 상대방은 그게 삶의 가치가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굳이 내가 그 설득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내 돈벌이하고 관련이 있거나 내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살아갈 때는 굳이 설득의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온한 극소수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저의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살살 멀어져 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말이 읽어드린 부분이 좀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온 우주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네, 감사합니다.